우리적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2001년이었죠.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에 탑승한 노 부부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가 출범을 했고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지역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사날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칠구 경상북도 의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칠구 도의원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밤샘 집회를 벌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아침에는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오늘로 어느덧 60번째입니다. 포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3%, 경북 전체는 18%에 불과합니다. 군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울진군의 한 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콜택시는 경북 전체 기준 237대로 법정 대수인 287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 바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했고요. 어쩌면은 갈등의 지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시위,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보고 시작하죠.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21년 12월부터 이 단체에 따르면 정확히는 시위가 아닙니다. 지하철을 단체로 탑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 같은 지하철 탑승을 하는 이유가 이 장애인 이동권의 상징과도 같은 지하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그만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 정책에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주장의 이 근거였고요. 이 때문에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굳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시위를 벌여야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한 매체에서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 지하철 승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민 800명한테 물었더니 58.3%가 이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개인이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 불편을 감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32.9%에 그쳤습니다. 이 과거보다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부분에서의 안타까운 지점은 단순히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증폭되면서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고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교수님? 네. 202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여기서 이동편의시설이라는 것은 교통수단, 철도 차량과 같은 교통수단, 그다음에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역사와 같은 여객시설, 그다음에 여객시설 주변 점자블록 같은 보행 환경 다 합쳐서 기준 격합 설치율이 77.3%밖에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심한 거는 2021년 현재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이
30.6%밖에 안 돼서 그 당시 목표가 42%였는데 그래서 7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또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흔히 이제 장애 콜택시라고 부르는 거, 운행 대수가 4,074대로서 보급률이 86%입니다. 그래서 그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변경안에 목표의 한 84%에 달했었는데, 이렇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동권 문제 생기고, 무엇보다도 아까 청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 이동권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각이 상당히 좀 편향돼 있기 때문에 이동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북의 현실을 좀 짚어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어떨까요? 우리 경북에는 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수도 궁금하고요. 이 경북이 가지고 있는 대책들은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경북 도내 장애인 현황을 보면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7만 8,3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260만 도민의 대비 약 7%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약 한 6만 5천여 명이고,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약 11만 5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을 보면은 특별교통수단, 다시 말하는 이제 장애인 콜택시죠. 그 사업과 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그리고 광역 이동지원센터, 그럼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올해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예산을 전년 대비 5%를 정액한 53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분들의 이동수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휠체어죠. 그런데 이 현실에서 휠체어 이용이 생활 자체에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제 도로를 나가려 치면은 뭐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전봇대로 인해서 보도의 유효폭이 미확보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보도의 평탄면이 또 미확보되는 경우도 많고, 또 보행동선 내 배수구, 흔히 빗물바지라 부르는 것이 그 덮개 구멍에 간격이 넓어가지고 휠체어 바퀴가 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보행 접근로 바닥 재질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부적합하기도 하고, 또 흔히는 보도의 단차가 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장애인이 보도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사고 위험수도 높아지고, 또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계단 때문에 경사로 설치하게 했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 기울기가 18분의 1 이하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형상 곤란한 경우도 12분의 1 이하여야 되는데 너무 급하면은 휠체어 올라가다 뒤집어 버립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가 경사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또 내부 시설의 경우도 출입문의 최소한 통과 유효폭이 못돼도 0.5m인데 90cm는 확보되어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휠체어 사용자 이용하기 어려운 강화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또 위생시설 같은 경우도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든지, 아니면 대변기가 미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대변기에 있다도 그 앞에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동하거나 시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장애인분들은 아마 한순간 한순간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바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했을 텐데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실시를 했고 작년 2023년도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000여 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실시하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전수조사 결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도 결과를 보면은 적정 설치율이 약 한 68.2%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걸 평균을 보면은 전국 평균은 74.8%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도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경북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촉진단은 도내 전 지역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홍보와 또 안내를 활발히 하고 있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인 편의 정진을 위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전수조사 결과에 비해서 아마 내년도 조사 결과는 상당히 향상되었으리라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이 가까운 곳을 가실 때는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휠체어를 이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먼 거리를 가야 될 때가 있으시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애인 택시라고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별교통수단은 법적으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 두 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006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 특별교통수단 보유 대수가 지자체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넘는 시군의 경우에는 이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한 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장애인 콜택시, 경상북도는 얼마나 또 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보장이 잘 되는 곳, 열악한 곳 어떤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우리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238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수는 287대 대비 83%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법정 대수 대비 차량 확보 비율만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가 7대입니다. 그런데 7대를 추가해서 약 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제 확보율이 제일 높다고 보면 되겠죠. 또한 휠체어 탑승 운행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시로 특별교통수단 33대 그리고 임차택시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고요. 실제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지역별로 공급 대수와 또 운행 범위, 신청 방법, 시간대별 운행 대수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확보가 낮은 시군의 장애인은 배차 시간 지연이나 또 대기 시간 장기화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 4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또 10시 이후에는 운행이 불가능하고 운전원이 없으면 또 운행이 안 됩니다. 운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차량 부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보완을 해서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238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운행 대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몇몇 장애인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멀리 가려고 할 때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보다 돌아오는 길에 몇 시간씩 기다릴 때 날씨의 영향도 있고 이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대수를 늘리면은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될까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어쨌든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경북은 보급률이 67.5%입니다. 또 그리고 법정 기준 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준을 삼으니까
60% 이상 보급률이 되는 걸 하는데 사실은 이게 왜 150명당 한 대인지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200명당 한 대석이 줄어들어서 150명당 한 대이기 때문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150명당 한 대인지 제가 찾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도농 간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 차이가 심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포항시가 64.7%에 반해서 의성군은 불과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도농 간 차이가 심하고 또 대기 시간이 너무나 길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장애인들 사이에 도는 얘기가 장애인 콜택시 타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심하죠. 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운행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게 시군구 위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관을 넘어갈 때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 이동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시군구에 있던 장애인 콜택시 일부를 뭐 10% 혹은 30%를 광역 이동지원센터 차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관외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많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로 특별교통수단 우단을 운영하는 것은 시군이고 근데 이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역시 예산의 문제라고 볼 때 그 도지역의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도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상버스든 혹은 뭐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에서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대규모 예산 편성이 가능한 도청이 정책의 주도권을 좀 확보하고 지원한다면은 이것이 뭐 경북을 떠나서 좀 문제가 완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바로 저상버스일 텐데요. 아마 시내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보실 것 같습니다. 경북에 저상버스가 현재 몇 대가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시군마다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상버스 비율은 20.8%에 불과합니다. 우리 전국 34jon 대비 경북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군별로 해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도로 선정이라든가 또 도로의 구조상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항은 218대 중에서 저상버스가 114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행이 불가능한 벽지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버스 노선에서 저상버스가 운행되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군 단위에서도 저상버스가 다 도입되고 또 운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이 적극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상버스 대수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워낙 부족한 대수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저상버스 자체를 장애인들도 이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가서 기다리러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저상버스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버스는 몇 번이나 지나쳐 보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항에서 예를 들면 대구 가는 게 쉽지 이 포항이랑 붙어있는 청송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 저상버스가 시내버스나 이 군부 이 읍 단위에 있는 데에서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이 경북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이다라고 말하기에 이 장애인들에게는 이 어불성설인데 이 교수님 이렇게 저상버스를
농촌 지역이나 시외버스, 고속버스에도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저상버스가 전국적으로도 한 30% 좀 넘으니까 세대 중에 한 대만 이제 저상버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경북은 20% 정도니까 5대 중에 한 대고, 만약에 비장애인이 차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 서 있는데 2대는 지나가고 혹은 4대는 지나가고 5번째 버스만 탈 수 있다면 참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장애는 왜 참아야 되냐 이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건 주로 시내 버스를 얘기하는 거고, 뭐 농어촌 버스나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경북에는 저상버스를 운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물어보셨는데 대표적인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그 공공 서비스 차량 접근성 규제, 뭐 영어로 PSVAR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영국 버스는 그 장애인이 접근성을 확보해서 현재 거의 한 100%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승강장도 정부에서 배포한 지침에 따라서 각 지방 자치회에서 설치해가지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이용률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라든지 도착 정보에 관해서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도록 2017년에 버스 서비스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2022년부터는 차량 내 리프트 장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외 버스나 고속버스는 저상버스 한 대도 없고, 다만 이제 리프트가 장착된 고속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 기준으로 부산, 강릉, 당진, 전주만 운행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중에 한 곳밖에 운영 안 합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리프트 장착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휠체어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수동 휠체어는 안 되고요, 전동 휠체어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동 휠체어도 잘 믿지 못할 상황인데 국산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 전부 다 외제 전동 휠체어만 됩니다. 미제, 일제, 독일제. 왜 그러냐면은 이 고속버스는 워낙 빨리 운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장치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수동 휠체어나 국산 전동 휠체어는 그 고정장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제 고정장치가 맞는 그런 외제 전동 휠체어만 운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군대 가려고 논산 가면은 발에 군화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군화에 발을 맞추라고 했다면서요. 그거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휠체어에 맞게 고정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고정장치에 맞는 휠체어만 타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영국은 2022년부터 모든 차량에 리프트가 장착되게 돼 있다.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 한 예만 더 들자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물론 도시긴 합니다만 스톡홀름시의 모든 시내버스가 다 저상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상버스가 출입문이 3개랍니다. 3개여서 중앙문은 휠체어나 유모차 전용 출입구로 되어 있고, 운임은 물론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국이나 스웨덴을 볼 때 우리나라가 갈 길이 아직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두 분의 말씀도 있었지만 예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관련 예산 경북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어떤 개선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도 좀 궁금하네요. 네, 2024년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은 약 한 22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6억 원이었죠. 그런데 2배 가까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일일 평균 이용 건수가 536건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배차 간격이 이제 약 한 40분 정도 달할 정도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2023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예산으로 약 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절반에 가까운 5억 원의 예산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특정 날짜나 공휴일에 이용 시간대가 중복이 되고 또 배차 지연, 또 운전은 부족,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체계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아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서비스 이용의 수요 분석과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또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적절한 분산과 운전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 예산이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분들이 있죠. 네, 이분들이 면허를 따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 포항에도 개소를 했다고요? 네,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개조해야 되는지, 운전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장애인 운전자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이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 운전 주행하는 것, 그리고 차량 개조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포항뿐만 아니라 이 경상북도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 말고도요, 또 개선점들, 더불어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에 맞도록 권리의 성격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동의 문제는 어떤 반사적 이익이라든지 어떤 시혜의 문제가 아니고 권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의 투쟁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 30년 된 얘기입니다. 물론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면서 20, 30번 늦어진 건 분명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이 교통 시스템이 장애인 위주가 아니고 비장애인 위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장애인 위주의 교통 시스템 하에서 득을 봐왔던 것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봐왔던 것은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이 이동을 못하면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직장을 갈 수 있습니까?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다시 말해서 이동권을 권리의 문제로 보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안내 표지판은 모두 촉지도와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촉지도는 모두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비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영국과 스웨덴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일에서도 모든 대중교통버스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회적인 조건이라든가 인프라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저상버스를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동권과 접근권이 확보될 때 일할 권리, 또 교육받을 권리,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이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월은 장애인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영길 기자. 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나라를 이해 못할 겁니다. 저런 미개한 나라가 있어? 그렇지만 여성을 시민으로 아직까지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왼손잡이 야구 선수에게 오른손잡이 글러브만 계속 내밀면 그게 반칙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인의 이동권도 우리가 그동안 보장하지 못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비단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부족함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